WS 리프레시 신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시장이 주말 내내 좀 어떨까 고민했는데 사실 일본이나 중국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네. 근데 우리 증시만 또 이렇게 좀 방향성 없이 약보합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포인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행이라고 봤는데요. 다행이라고요? 네. 사실 오늘 시장이 조금은 하락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오늘 사실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진 연인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영향으로 오늘 그래도 코스피가 나름 선방하고 있다, 양시장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뭐 일주일째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 테마주, 지난주에 저희가 금요일 다뤘었죠. 정치 테마주 이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매체나 뭐 주가 흐름에서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섹터죠. 5G 이쪽에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5G도 사실은 거의 1년 가까이 좀 길게 횡보를 했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승은 나오지만은 이게 뭐 바로 이제 주도 업종으로 가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난해한 상황이라 좀 평가하고 싶고 오늘 수급 자체가요 그냥 좀 말랐습니다. 말랐다고 표현드리고 싶기 때문에 딱히 뚜렷한 주독 섹터가 없는 조금은 심심한 장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오늘의 증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러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아마 저희가 이제 새로 고침 시간에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드릴 텐데 그 전에 뭐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주말 잘 보내고 다시 만났습니다. 네, 힘차게 돌아왔습니다. 네. 첫 번째 새로 고침인데 아마도 시장 전체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말씀하셨던 정치 테마주, 뭐 5G 그리고 오늘 이번 주 공교롭게도 굵직굵직한 IPO 종목들의 보호 예수 물량들이 나오는 부분까지 다 얘기해 주셨는데 뭐 본격적으로 제가 제목은 연속성이 없는 증시라고 했어요. 여기서 연속성이라는 건 사실 하락도 사실 연속이고 위로 가는 것도 연속인데 우리 증시는 진짜 굉장히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한. 그러니까요. 오를 것 같아도 안 오르고 내릴 것 같아도 안 내리고 뭐 다시 한 번만 더 짚어주고 우리가 나온 얘기들을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반적인 지수를 봤을 때는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오래일수록 저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증시가 연속성이 없는 건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좀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뭐 카카오뱅크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보호예수 물량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질비해 있고 전반적으로 주도 섹터가 조금 부재한 상황이고 개별 이슈로만 올라가는 종목들만 좀 산발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시장에 멀티플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조금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참 우리가 트레이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3,000선이 넘어간 구간이 이제 멀티플이 좀 어느 정도 과다적으로 좀 적용됐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결국은 이 멀티플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문제가 좀 주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뭐 연속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매수에 들어오는 것 같다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은 조금 한 1, 2주 좀 이격을 좀 두고 나서 제 기관 쪽에서 좀 들어오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장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구치구창의 일정들이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신규 상장주, 뭐 보호예수 물량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에서 블루딜 한번 지난주에 한번 나왔었죠. 1조 넘게 나왔었고요. 지금 이제 최근 일정이 9월 이제 6일 오늘입니다. 오늘 314만 주. 1개월 동안의 보호예수 물량 관련된 부분들 기간이 설정돼서 총 지분이 8.7%나 좀 엄청난 규모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0일 날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비중 16.9% 1개월간의 보호 예수 관련 기간을 설정해 두고 그 기간에 어느 정도 이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많이 나왔네요. 요거는 이제 비중이 30% 넘다 보니까 정확하게 31.3%인데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뒀거든요. 워낙 비중이 많다 보니까 관련돼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오늘 신규 상장주가 조금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조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사실 수급을
오늘 장중 수급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좀 뭔가. 보호 해제된 쪽으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보호 예수가 풀리면은 사실은 이제 조금은 이제 심리적인 악재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좀 저가 매수세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워낙 많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워낙 말라 있는 상황에서 그쪽으로도 수급이 더 몰려가니까 오히려 조금 수급을 조금 뭔가 연속성이 없는 증시를 조금 진행되고 있는 이 가운데 속에 우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고민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수급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우리가 봤었던 게 연준의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이 지난 주말에 고용이 이제 거의 20만 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쇼크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지연될 거고 네. 테이퍼링이 지연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사지 않겠냐라는 건데 네. 물론 오늘도 한 50억 원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좀 들어오곤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고 제가 이제 수급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그 보호 예수 물량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개인의 매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개인이 어떻게든 우리나라 증시를 좀 네. 떠받쳐줬던 역할을 했었는데 아까 멀티플에 올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은 수급적인 영향도 있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고 개인 수급에 대해서 뭐 전망하기 쉽진 않겠지만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그 한 달간에 사실 지난달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우리 투자분들이 네. 어려우셨는데 조금 데이터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네. 7월 말 기준부터 8월까지의 개인 투자분의 순매수세가 11조 원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한 달 동안 대략. 그중에서 지금 현금성 자산이 87%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신용미수 관련된 이 조금 이제 불확실한 자금이겠죠. 예. 13%로 구성돼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조금 뭐 비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장기화가 되면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다행스러웠던 거는 일단 한 달 동안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순매수세가 11조 원이 상당수,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가 실질적인 현금 유동성 자금을 이용한 이 매수세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고객 예탁금이 한 20조에서 25조 원, 뭐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30조 원 가까이 되면 와 대박이다라고 할 정도로 현금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데 현재 예탁금 평균이 D+2일 기준인데도 7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시중에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많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예탁금이 뭐 빅2가 어느 정도가 진행되는지는 아직은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의 시장이 11거래 연속 하락이 나왔을 때는 현금 11조 중에서 87%가 실제 현금성 자산을 이용한 매수세였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댓글창에 네. 강성호 아나운서 분량은 어떤 질문으로 챙겨드릴까요?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 분량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네. 방금 개인이 빠지는 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곧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현금 확보를 위해서 좀 개인들도 이제 좀 매도를 더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리가 있죠. 아예 네.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예. 아까 이제 컨퍼런스 콜도 그렇고 증시 포인트에서도 짚어주셨지만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좀 많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쿼드러플 만기데이지만 미국도 옵션 만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니까 현금성 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변동성이 앞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논리도 좀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네, 감사합니다. 분량 챙긴 것 같네요. 네, 뭐 일단 얘기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는 증시인데 사실 이랬을 때 좀 답답하잖아요.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러면 돌파구라고 할까요? 컨셉이라고 할까요? 어떤 스타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지수는 당분간 좀 갇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에 갇혀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 좀 갇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추석 때 이제 또 FMC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영향이 전반적으로 조금은 좀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겠죠. 뭐 추석 연휴 때는. 그리고 10월 달에는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들,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들이 또 우려감들이 또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행군.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뭐 많이 또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 갇혀 있는 구간으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좀 이제 단기적 흐름으로 좀 주목하는 부분들이 돌파구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수가 이제 상방으로 뚫어버리는 뭐 돌파구보다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는 증시잖아요. 지금 뭔가가 그렇죠. 여기저기로 계속 수급들이 왔다 갔다 좀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9월 9일 겁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 날이 9월 9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 이제 9월 13일부터 뭔가 돌파구가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이 대거적으로 좀 탄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지금 시가총액 편입 비중 조절 관련된 행사 이벤트가 있어요. 통상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연례 행사로 1회에서 2회 정도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3월 달에 한번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9월 9일 기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대형주에서 중형주 또는 중형주에서 소형주 또는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뭔가 업이 되든지 뭐 다운이 되든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3월 달에도 어느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3월 달 기준으로 좀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이 지수 변경 관련된 이 시가총액 비중에 따른 지수 변경 관련된 부분의 행사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전반적인 섹터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를 확인해 보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좀 다운그레이드 됐던 부분들이 6.6%가 평균 수익이 좀 났고요. 그리고 소형주에서 중형주로 올라가는 게 4.6%, 그리고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올라간 종목들이 2.6%. 반대로 이제 중형주에서 소형주로 편입된 종목들이 마이너스 4.3%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재미없는 흐름을 좀 견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뭐 예상되는 종목들이 좀 한 지금 20개 정도 리스트가 좀 나왔거든요. 시즌 매스컴을 통해서. 근데 이제 9월 9일 이후에 어느 정도 이 정기 변경 관련된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좀 새로운 또 주도 섹터 업종들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9월 9일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뭔가 이제 기관 또는 외국인들의 편입 비율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해당 종목들의 수급의 연속성이 좀 들어온다면은 당연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은 분명히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도 이제 9월 얘기도 좀 나왔으니까 스타시티님께서 댓글도 올려주셨거든요. 신광선 매니저님은 연말 지수를 또 얼마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신 팀장님은 또 얼마까지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말 어떻게 보시나요? 연말이요? 뭐, 제가 먼저 말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이제 지수를 예측하는 입장이고 맞출 수도 없고 맞으면 또 이것 때문에 운에 의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보는 데이터 그리고 어닝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저희는 3,400 정도 그러니까 레벨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스피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말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럽게 말씀은 드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소위 말하는 중소형주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오히려 코스닥의 수익률은 연말로 갈수록 더 강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만약에 코스피가 3,400 가는 거면 뭐 거의 뭐 5% 내외의 수익률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가 어쩌면 뭐 10%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수익률 게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수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코스닥이 뭐 코스피보다 무조건 좋아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스타일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대형주보다는 뭐 수출 증가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아까 처음에 제가 오프닝 때 야, 수요는 조금은 좀 둔화되는데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률이 더 이상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인덱스, 즉 지수 자체가 갇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되었었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근데 비슷해가지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좀 갇혀있는 장세가 일단은 10월까지는 좀 예정돼 있어서. 다 갇혀있다 그러면 좀 위로 튀던가 아래로 빠지던가 둘 중 하나인데. 근데 저는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좀 말씀드리면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크게 뭐 큰 글로벌적인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무난무난한 시장이 연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지수 포지션으로 좀 말씀드리면 417에서 422. 이 포인트 내외가 지금 외국인과 이 투신권들의 지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420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지로 따지면은 3,180에서
3,220포인트. 요 사이에서 이제 아마 3,200선을 기준으로 지금 공방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3,200선 하회를 해야지만 좀 수익이 좀 극대화되는 구간이고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3,200포인트 내외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횡보로 좀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앵커님은 좀 장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이번 주 옵션 만기 흐름까지 네. 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강조하셨지만 이번 주에 만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지나고 네. 수급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왜곡 현상, 그 편출이 좀 바뀌고 나서의 그렇죠. 주도주가 탄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도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른 9월 증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9월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지만 9월이 워낙 거래일이 짧다 보니까 추석 효과 때문에 네. 과연 지금 9월 증시를 주도할 만한 주인공은 누구일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정기 변경 이후에 외국 어떤 쪽으로 수급이 몰릴까? 일단 보고 네, 그걸 보고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시장을 커플링한다고 하면은 시크니컬 쪽에 좀 가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 상황이 뭐 13년도냐 04년도냐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과거사를 봤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04년도, 05년도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이 장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지수 자체가 조금 뭐 악재가 나오면은 한 2,700까지도 열려 있는 구간은 확실합니다. 네. 지금 거기에 이제 매물대가 거기엔 지지 라인이 좀 강하고 그 위에는 조금 비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어떤 식으로 롤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지겠지만은 그렇게 가면은 서로 힘들어지잖아요, 사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국 증시를 좀 추종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시크니컬 업종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건설, 철강, 이 건자재 쪽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유는 정책 모멘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 10일 날 민주당 경선. 어제 주말간에 이제 민주당에서 또 중간 경선을 치렀잖아요. 1차 예선이라고 표현하겠죠. 충청권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관련주들, 뭐 인물주 위주로 좀 강세를 보였지만 정책주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건설이 뭐냐? 결국 주택 공급 관련된 부분이겠죠. 계속해서 건설 수주 금액들은 꺾이지 않고 야금야금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서 04년도의 사례를 좀 놓고 봤을 때 건설 또는 건자재, 철강 이쪽으로 뭔가 모멘텀이 조금 더 확산이 된다면 주도 업종으로 다시 올해 초와 같은 모습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결이 되는 게 저도 이제 데이터를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사실 우리는 5월 이후로 좀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내려오는 구간에 어떠한 업종들이 좋았나 봤더니 당연히 내수 섹터 관련된 차트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수에서도 함께 같이 붙었던 게 뭐 건설, 건자재 쪽이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기억해 보시겠지만 2015년 때에는 수출 증가율이 꺾여 내려오는데 뭐가 됐었냐면 화장품이 됐었어요. 아모레퍼시픽이 주도주로 맞습니다. 하면서 화장품으로 갔었고 2017년에는 뭐가 됐었냐면 제약 바이오, 한미약품이 치고 나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그나마 챙길 수 있는 내수주 내지는 성장주를 더 소위 말하는 쏠림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뭘지 봤더니 카카오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였어요. 플랫폼 쪽.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또 한편은 카카오나 아모레퍼시픽, 한미약품이 밸류에이션을 더 치고 나가지 못해도 이쪽의 꿈, 이쪽에 대한 기대치는 유사한 업종의 종목 찾기로 연결이 되더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소프트웨어 관련주 내지는 카카오 말고 또 초대형 기업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탑다운 어프로치에서는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려운데, 뭐,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렇다면 이제 9월 증시가 얼마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리프레시 기준, 요거 하나 좀 알고 가자.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9월 9일, 2일, 9월, 발음이 안 되네요. 쿼터풀 매칭데이죠. 그렇죠.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그러니까 차주 13일부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기 변경 관련돼서 얼만큼 또 연기금이라든지 전반적인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편입 비율,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해당 종목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그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편입 비율을 낮춰야 되기 때문이겠죠. 연초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기업들 중에서 다시 뭔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지금 뭐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조금 기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물이 워낙 채권이 비싸잖아요. 비싸기 때문에 채권 버블이라고도 네. 얘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3% 정도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좀 만약에 1.5, 1.6까지 좀 치고 가는지 네. 이 추세 흐름 만약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인플레 관련된 얘기들이 다시 한번 불거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전 고점이 1.8 근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10년물 채권금리 관련된 부분들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결국은 저는 따라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좀 커플링이 안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10년물 채권금리 미국 쪽도 우리가 유념하게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 첫 번째 신광선 매니저의 PT 종목 들어가야겠죠? 네, 사실 조금은 오늘 이제 한화라는 기업이 좀 잘 가고, 네, 한화요. 네. 한국화약이죠. 이쪽이 좀 잘 가고 있는데 뭐 지금 지주사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전반적인 얘기 나오고 있지만은 거기서 조금 아이디어를 좀 얻었습니다. 한화가 아니고? 네.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네네. 방산주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제 북한 도발 쪽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확대 관련된 부분을 네. 좀 보면서 좀 평가하고 싶어서 네. 오늘 종목명을 좀 말씀드릴 텐데 네. 세 글자입니다. 종목명 말씀드릴게요. 휴니드라는 종목을 네.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코드 번호는 005870이라는 종목이고요. 휴니드라는 종목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술용 그 방산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지휘 통제 센터라고 부르는 게 용어가 AVCS라는 센터가 있는데 육군 지휘 통제 센터 전술 시스템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70% 현재 우리나라 육군에 쓰이는 전술용 통신 이 시스템 구축 체계 70%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통신 장비 이쪽에서 거의 다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좋게 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를 시행한다는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뭐냐면 실제로 이전까지는 뭐 방산 관련된 물건이라든지 뭐 부품 이쪽을 이제 해외에서 수입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들을 한국 업체들 위주로 국내 업체들 국내산 위주로 좀 쓰자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현재 비율을 좀 정했는데 8대2로 비율을 정했고요. 8은 이제 국산하고 2가 이제 수출로 통해서 채우자라는데 혹시나 뭔가 20% 정도에서 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으면은 그때는 뭐 특별 허가를 받고 수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법령 관련된 부분이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 국내 방산 업체들 쪽으로 수혜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휴니드가 이전에 한창 그 막 미국에서 로켓 쏘고 할 때 굉장히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 할 때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2대 주주가 보잉입니다. 보잉이 네. 이제 17%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공 우주 관련된 사업도 지금은 조금 잠잠하지만 그래도 다시 또 미국 쪽에서 모멘텀이 일어나면은 같은 또 관련주로 엮일 수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빠르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휴니드가 지금 뭐 지수가 요때 같이 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좀 무너졌고요. 최근 요 구간 5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에 6일 매수 들어오고 하루 정도는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조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시장이 조금 재미없는데 불구하고 강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연속성이 좀 보인다면은 저는 충분히 주가가 레벨업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마 이 종목은 실적적인 부분들이 원래 이제 방산주 중에서는 이제 빅텍이라는 종목이 워낙 테마주로서 좀 영향을 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중소형주 중에서는 휴니드가 저는 대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는 일도 그쪽으로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휴니드를 좀 한번 실적적인 부분 따졌을 때 주가 레벨업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을요.
조금 52주 신고가 한번 도전해보는 차원에서 1만 원 선을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혹시나 좀 지수가 갑자기 조금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7,700원 선으로. 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목표 가격은 이제 기대 수익률도 높지만은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다라는 부분을 좀 명시를 좀 해드리면서 저는 슈니드 8,340원 실시간에 편입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슈니드라는 종목 한국산 우선 획득제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광선 매니저의 이번 주 첫 PT 종목 슈니드입니다. 목표가는 52주 신고가 10,000원 노려보고 있고요. 손절가 7,7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광선 매니저 무료 방송이 오후 4시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저희 WS 리프레시를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 9월에 관심을 가져봐야 할 섹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까 오후 4시에 신광선 매니저 찾아서 꼭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